올해로 결혼 5년차 시댁과 거리를 두며 살고 있는 33 여자입니다. 신혼 초부터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며 점점 더 시댁과 멀어졌어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다른 지역에 살기라도 하면 가끔 한 번만 얼굴 보고 참고 살면 그만일 텐데 가까이 사니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먼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시부모를 이해해보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저와 갈 길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남편이 20살 때부터 혼자 독립해서 자취하며 살았고 애초부터 시부모들과 생활 습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잘 맞는 편입니다. 시댁 형편이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한데 이건 절대 단순한 돈 문제 때문은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제 생활에 영향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제가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예 저와 시부모님은 얼굴을 안 보고 살아요. 명절에도 남편 혼자 시댁에 보내고 저는 저대로 친정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시부모님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이젠 서로 포기하며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시댁과 인연 끊고 사는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제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원인은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후 준비 역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금전적인 문제보다 평소 생활 습관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한 가지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식탐이 너무 심하고 단순하게 음식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광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분명히 제가 시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는 것에 비해 먹는 것에 돈을 절대 아끼지 않으세요. 반찬은 항상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드시고 버리고 남기는 건 아까워하시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터질 것 같아도 꾸역꾸역 음식을 입에 밀어넣으십니다. 원칙은 남기는 법 없이 다 먹는 것이지만 사람이 매번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음식을 먹던지 밑바닥에 양념이나 찌꺼기가 조금 남기 마련이잖아요. 시부모님은 절대 그런 것도 버리질 않고 그대로 냉장고에 모아뒀다가 다음날이나 심지어는 며칠이 지난 뒤에 국이나 찌개 같은 곳이나 다른 반찬 만들 때 그걸 넣으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모르고 시댁에서 해주는 밥을 같이 먹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후로는 너무 비위가 좋지 않아서 절대 시댁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간 쉰냄새가 나더라도 음식을 한번 끓여서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위생관념이랑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냉장고만 이 정도고 사실 시댁의 진짜 대박은 냉동실에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도 더럽고 역겹기까지 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말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명절이 되더라도 시부모님 앞으로 선물 세트 하나가 들어오지 않아요. 남편도 자기 예전 기억에 추석 설날에 집으로 선물 세트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했고 어머님 아버님이 직장에서 그런 걸 받아온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멀쩡한 직장을 다니지 못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변에 인맥이 하나도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명절에 식용유 세트 하나 보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결혼할 때 신랑 측 하객으로 50명을 예약했는데 그마저 대부분 남편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었고 시부모님 지인이라고는 조부모님과 이모 한 분이 전부였어요. 반면에 저희는 신부 측 하객을 200명이라고 예약을 했었는데 부모님 친척들 지인들만 200명이 넘게 오는 바람에 예식장 측과 부랴부랴 추가 인원 식사 문제로 상의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당시에는 지인이 많고 적고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했었고 애들도 아니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데 주변인들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단순하게 정규직 직업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분 모두 염치라곤 하나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비싸고 좋은 물건을 선물해드리면 고마워하고 보답을 하려고 하기 마련이잖아요.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 꼭 보답을 받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고맙다, 덕분에 잘 먹었다 정도의 인사는 들어야 서로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뭘 먹건 뭘 사드리건 기분 좋게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싼 음식점에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 여긴 이게 별로네, 음식은 다른 곳이 더 잘하던데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세요. 정말 한번 괜찮은 한우집 식사권이 선물로 들어온 적이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고는 기껏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고기 잘하네. 앞으로 뭘 사주려면 이 정도는 사줘라. 그래야 일부러 시간 내서 나온 보람이 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 맛있다고 하는 칭찬으로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왜 시간 쓰고 내 비용 써가면서 이런 사람들 비싼 밥을 먹이고 있어야 하나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한번 시댁에 TV를 바꿔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돈만 3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그때도 역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TV가 배송되어 설치되던 날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막상 집에 설치된 걸 보니까 생각보다 작은 것 같다면서 기왕 돈 쓰는 김에 좀 큰 걸 사주지 그랬냐고 하셨습니다. 진작에 손절하고 인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라 모질게 마음을 먹지 못했습니다. 친정부모님 영양제를 사다가 시부모 생각이 나길래 똑같은 세트를 하나 더 사서 시댁으로 보냈더니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도 가관이었어요. 너희 부모님들이 먹던 거라고? 이렇게 좋은 게 있었으면 진작 보냈어야지. 앞으론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너희가 챙겨라.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해드리고 싶어서 필요한 것들 몇 번 사다 드렸더니 나중에는 자기 집에 뭐가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카톡으로 물건 사진만 찍어 보내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눈은 어쩜 그렇게 높은지 가성비 물건은 탐탁치 않아 하시고 항상 비싼 고급만 좋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한번 시어머니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면서 자기가 요리는 해줄 수 있으니 저희 보고 오는 길에 갈비를 사오라고 하셨어요. 4사람 먹을 양이니까 미국산 갈비로 10만 원어치 사서 가져갔더니 어머님께서 한우가 아니라며 미국산을 즐겨서 어떻게 먹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셨던 분이 가장 잘 드시고 남김없이 양념에 밥까지 비벼서 다 드셨어요. 진짜 저러다가 뼈까지 씹어먹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머님이랑 같이 쇼핑을 하러 다니면 그날은 저희 부부 통장 잔액을 거덜낼 기세로 쇼핑을 하세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까지 전부 쇼핑카트에 쓸어 담고 냉장고, 냉동고까지 꽉꽉 채우고도 남을 양을 사시더라고요. 정작 저희 물건은 몇 개 안 되는데 어머님이 담은 것이 한가득이지만 계산대 앞에서 단 한 번도 지갑을 여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저희 2사람은 마트에 가면 많이 사봐야 10만 원 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마트를 한 번 갔더니 40만 원이 넘게 나와서 한 번 크게 당한 뒤로 절대 같이 장 보러 안 갑니다. 어머님이 종종 장 보러 가자며 저를 부르신 적도 있는데 그냥 바쁘다고 피했어요. 해도 적당히 해야지. 아들 부부한테 덤탱이 씌우는 것도 아니고 저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시부모님이랑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창피해요. 남편이나 제가 사드린 깔끔한 옷도 분명히 있는데 저희랑 외출할 때면 항상 다 떨어지고 어디 헌옷수거하면서 주워온 것 같은 옷을 입고 나오십니다. 그런 시부모님과 저희가 같이 다니면 자식들은 멀쩡하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부모한테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주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아버님은 지갑도 안 갖고 다니셔서 매번 주머니에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지폐를 넣고 다니시고 어머님은 멀쩡한 가방이 몇 개씩이나 있는데도 저희랑 외출할 때는 까만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들고 다니십니다. 왜 가방 안 쓰고 봉투를 쓰시냐고 물어보면 집에 남는 게 비닐봉투라 아까워서 들고 다닌다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왜 저러는지 이유를 잘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옷 사달라, 지갑이나 가방 하나 사달라고 시위하시는 거였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 안 사드렸더니 다음번엔 더 심하게 낡은 옷을 입고 아예 가방도 없이 까만 비닐봉투에 물건 담아서 들고 나오셨던 건가 봐요. 저희 친정에서 지금까지 명절이 되면 시댁으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한우를 보낸 적도 있고 시아버지가 전복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완도에서 씨알 굵고 좋은 놈으로 사서 택배로 보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잘 먹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더니 언제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에서 LA 갈비를 양념했다면서 저희도 가져다 먹고 친정에도 한 통 드리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집안에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음식 만들어 나눠주는 건 처음이라 약간은 기대했는데 시댁에 갔더니 저한테 커다란 반찬통 2개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는 저희 거고 하나는 친정부모님 가져다 주라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친정에 가기로 해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을 열어 확인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LA 갈비를 먹으면 위에 살코기 부분이 있고 아래에 뼈만 붙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찬통 하나 가득 뼈 있는 부분만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을 할까 하다가 하도 모든 고기가 다 이러니까 혹시라도 어머님이 어디 이상한 정육점에서 사기라도 당한 거 아닐까 싶어서 제가 직접 어머님께 다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기에 뼈밖에 없고 이걸 찜을 해 먹던 구워 먹던 가스비가 아까울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이거 고기 어디서 사셨어요? LA 갈비가 좀 이상해서요. 뼈 부위밖에 없는데 이게 맞아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님이 아시는 정육점에서 명절마다 LA 갈비 선물 세트를 수백 개씩 만드는데 LA 갈비의 끝부분 살코기 거의 없는 곳을 잘라내어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걸 넣고 팔면 손님들이 고기 없이 뼈만 준다고 뭐라 하니까 손질하는 과정에서 잘라낸다고 하는데 그걸 아버님이 공짜로 얻어오셨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비싼 LA 갈비를 시어머니가 돈 주고 사오셨을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차마 친정에는 가져다 드릴 엄두도 못 내고 남편이랑 조금 구워서 먹다가 저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쓰레기가 훨씬 많이 나오길래 그냥 성질나서 전부 내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비 끝에 뼈 붙은 부분은 고기를 먹다가 하나씩 별미로 먹을 때가 맛있는 거지 그것만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먹으라고 하면 진짜 이가 빠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때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에서 뭐 하나 나눠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고 남한테 대접받고 선물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참기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의 위생 개념입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하기도 했었지만 정말로 저희 시부모님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하세요. 만약 제 남편이 시부모님을 닮았다면 저는 진작에 결혼 생활 포기하고 이혼했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지만 다행히 남편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저보다도 더 깔끔한 편이라 안심이에요. 일단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시부모님은 외출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양치나 세수를 전혀 안 하고 지내신다는 점입니다. 신혼 초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날 저는 전날부터 시댁에서 차례 음식 준비를 어머님이랑 같이 했었어요. 하루를 시댁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이를 닦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그런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밥도 안 먹었는데 왜 벌써 양치를 하냐면서 신기하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때는 시댁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냥 속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생각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버님도 양치나 세수를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옷 입고 차례를 끝까지 진행하셨어요. 밥을 먹고 나서도 시부모님 두 분은 씻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외출할 일이 없으면 아예 몸에 물을 묻히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집안 청소도 잘 안 해서 곳곳에 먼지가 굴러다니고 수건은 항상 쿰쿰한 냄새가 나서 얼굴에 가져다 대는 것도 싫더라고요. 저희가 시댁에 가서 잠을 잘 때는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서 내어주시는데 보통 계절이 지나면 쓰던 이불을 빨아서 보관하기 마련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이불에 음료수라도 한 컵 쏟지 않는 한 쓰던 이불을 빨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깨끗한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는 바람에 시댁 이불에서도 모두 쩔어있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밑반찬도 대부분 덜어먹지 않고 보관용기 통째로 꺼내서 먹다가 식사가 끝나면 그냥 뚜껑 닫고 덮어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처음 시댁 갔을 때 식탁에 물김치가 있길래 몇 번 떠먹은 적이 있었는데 밑바닥에 조금 남은 걸 식사가 끝나니까 다시 물김치통에 쏟아 넣으시더라고요. 내가 방금 전에 먹은 게 저런 거구나 싶어서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시댁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밖에서든 집에서든 만나고 싶질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작년 겨울에 아버님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아버님이 다쳤다고 전화를 하셨길래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어차피 면회도 따로 안 되니까 올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응급실로 가는 바람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니들이 병원비 좀 내줄 수 있니? 그때 심각한 상황까진 아니라서 병원비가 10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시부모님은 당장 그 돈조차 없다는 소리잖아요. 두 분이 현재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자식에게 돈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모아놓은 재산도 전혀 없어서 몇 년 뒤에 일을 그만두시면 그때는 완전히 저희한테 생활을 의지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랑 이야기 끝에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깊게 들어가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니까 기본은 하고 살아야겠다는 입장인 거라서 제 생각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의 불만이 상당했지만 남편 선에서 막아주고 끝냈어요. 제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며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댁과 계속 만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결혼 생활마저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정말 고맙게도 남편이 다 이해해 주었고 시댁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서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뭘 해줬니만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부모님이고 이제는 저한테도 또 다른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만나서 득될 것이 없으면 인연 끊고 사는 것 또한 방법인 거죠. 저는 그래도 할 만큼 해봤고 평생 이렇게 사셨는데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아서 포기합니다. 너무 저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